네, 오늘은 채용 담당자 열받게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. 채용 담당자를 열받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, 이렇게 하면은 기분을 나쁘게 할 수 있으니 좀 조심하자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죠. 채용 담당자가 또 면접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입사의 확률을 높이려면은 내가 그 회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될 점들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. 첫 번째는 입사 지원한 다음에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. 제가 뭐 별로 좋지도 않은 중소기업의 채용 담당자라서 뭐 그런 거겠지만 이력서 제출한 분들한테 전화 걸면은 거짓말 안 하고 50%가 전화를 안 받아요. 회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. 휴대폰 번호가 아닌 그런 전화는 난 안 받는다? 뭐 그런 주인지는 모르겠는데, 그런데 입사를 지원하신 거잖아요. 그러면 솔직히 보이스피싱 전화라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. 어떤 회사에서 어떤 번호로 올지 어떻게 알고 가려서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있겠어요. 근데 제가 실제로 현업에서 이렇게 전화해보면은 전화 안 받아요, 정말. 그래서 보통 한 번은 더 전화를 하는데 사실 세 번 다시 걸기는 저도 좀 힘들어요. 그래서 두 번 전화 안 받으면은 이제 연락 안 해요. 그런 경우가 많고, 또 뭐 이렇게 아침에 출근해 보면은 뭐 부재중 전화 와 있고, 그런데 뭐 이미 뭐 다른 후보한테 연락이 가버렸으면 그마저도 이제 다시 전화를 하진 않죠. 그래서 꼭 전화를 입사 지원을 하는 어떤 그런 굳이 가는 그런 기간이라면 반드시 전화를 받으시고, 그리고 혹시 전화를 놓쳤다 그러면 바로 근무 시간 내 바로 다시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예,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. 두 번째는 전화를 받는데 되게 싸가지 없이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그러면 안 되죠. 저도 전화를 해보면, 안녕하세요, 어디에 누구고 저기 저희 회사 지원하셔서 연락드렸습니다. 그러면 네, 아, 예. 저는 좀 이제 무슨 내가 되게 뭐 텔레마케터 같은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. 원치 않는 전화를 받으셨나?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말씀하세요. 뭐 이렇게 말하고, 네. 뭔가 간절하게 뭔가 직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의 느낌이 전혀 아닌 거죠. 뭐 꼭 싸가지 없다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, 좀 뭐랄까 다른 구직자와는 너무 비교되게 건성으로 전화를 받거나 이러면은 전화하는 동안에 딱 그 몇 마디에서 솔직히 뽑기 싫어져요. 취소하고 싶어요. 아, 죄송한데 제가 잘못 착각하고 다른 분께 전화한다는 게 잘못 전화 드렸어요. 이렇게 말하고 싶다니까요. 그런 경우가 좀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 같고요. 입사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거고, 또 이제 뭐 전화를 건성으로 받거나 싸가지 없게 받거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전화를 했을 때 이 자기가 지원한 회사인데도 내가 어디에 지원했는지, 지금 내가 통화하고 있는 이 회사가 뭘 하는 회사인지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되게 당황하죠. 안녕하세요, 어디에 누군데 그 입사 지원하시 연락드려요.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디라고요? 뭐 이렇게 벌써 회사 이름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. 그리고 이 전화 통화하는 동안 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느껴져요. 이 회사는 과연 뭘 하는 회사고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 회사에 지원을 했을까? 막 이게 확신도 없고 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막 느껴져요.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솔직히 좀 면접 보러 오라고 말하고 싶지가 않죠. 예, 이런 부분 좀 중요한 문제니까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제 전화를 이렇게 그렇게 끊고 보면은 꼭 그런 분들이 계신데, 그 다음날 되면 다시 전화가 와요, 그분한테서. 그리고 우리가 면접 언제 보기로 했죠? 뭐 이런 식의 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틀림없이 몇 번이고 언제 몇 시에 사무실로 오셔서 면접 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억을 못 하시는 거죠. 뭐 아마 그 메모를 이렇게 해두시지 않으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떠올려보면 기억이 안 나는 뭐 그런 경우겠죠. 근데 그런 모습도 사실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전혀 좋게 보일 수가 없죠. 같이 일할 사람인데 그렇게 덤벙거리고 기억도 잘 못하고, 만약 고객이랑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하면 뽑기가 쉽지가 않죠. 네, 그런 분들도 좀 부담스러워요.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, 그리고 또 이건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사소한 부분이지만 꼭 면접 날에 약속 시간보다 거의 뭐 3, 40분 이상 이렇게 너무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것도 사실 좀 불편해요. 왜냐하면 그 회사마다 뭐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이 면접을 볼 때도 회의실을 미리 예약해 둬야 돼요. 근데
예약한 시간보다 훨씬 일찍 오셔버리면은 뭐 어디로 모셔야 될지, 안내를 어떻게 해야 될지, 뭐 이런 부분부터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. 뭐 회사마다 다르지만. 그리고 이 또 채용 담당자 입장에서는 일일이 다 또 응대하고, 안내하고 또 챙겨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일찍 오시는 것도 조금 스트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면접 약속 시간 10분 전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담당자한테 연락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너무 일찍 오셨다면 차라리 근처에 있는 카페에서 면접 준비를 조금 하시고 시간 맞춰서 사무실로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사실 뭐 아마 이 채용 담당자들이 제일 열받는 게 뭐 이런 것보다 아예 면접 때 아무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거, 요것도 조금 뭐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부분이죠. 근데 사실은 그렇게 기분 나빠하진 않아요.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이 그런 경우를 겪기 때문에 그렇게 상처받거나 뭐 놀라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. 뭐 노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 또 작은 회사의 그런 채용 담당자들은 그런 경우도 많이 겪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. 연락 주시면 돼요. 그 전화 주시면 오히려 되게 고마워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다른 데가 돼버려서 약속한 면접 때 못 갈 것 같습니다. 이 말 한마디 하시면 되잖아요. 그런데 뭐가 그렇게 힘들고 불편할까요? 그런 전화를 하는 사람 사실 많지는 않아요. 그냥 안 오고 말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켜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. 뭐 이외에도 뭐 짜잘하게 이 사람 좀 성질을 긁는 그런 분들도 뭐 있지만은 크게 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. 특히 이제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전화 받는 부분 제발 좀 암만 뭐 대기업도 아니고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라도 그래도 지원하셨으면 꼭 좀 전화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 방송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